제가 딴 걸 공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잠깐만요. 먼저 그 지점장님들께서 그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늘 계속 보시는 게 이제 지점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점장님들이 아직 계약서 설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그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직 계약 서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뜨시는 분들은 아직 계약서 설명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그 서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배달원 신청 내역이잖아요. 배달원 신청 내역에 보시면은 이제 물론 여기는 지금 오늘 올라오신 분들이세요. 오늘 올라오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 등록 완료라고 돼 있어서 등록 완료로 돼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등록 버튼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지점장님들이 배달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나서 등록 처리를 해주셔야지만이 그분이 정식 이제 배달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전에는 상담 신청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상담이 끝나시면은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은 동별 통계가 있습니다. 진료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꼭 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별 통계를 보시면은 지점장님이 아유 잠깐만요. 여기 신청의 배달원 통계입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저는 본사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점장님이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지점이 정해집니다. 지점이 정해지는데 제가 어, 맨 위에 있어서 그냥 가온 본부인데 원래는 지점장님이 로그인 하시면은 지점이 정해집니다. 지점이 정해지고 지점 별로 이렇게 지점 전체 통계가 뜨고 그 다음에 동을 지정을 하시면은 동을 지정하시면은 동별 통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동에 몇 명이 모집되었고 총 신청자가 몇 명인데 등록이 몇 명이 됐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어떤 수단을 운송 수단은 뭘로 하시는지 배달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개수 통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지점 내에 동별로 어느 정도 배달원들이 모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신 분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배달원 신청 아까 배달원 아이고, 이걸 안 눌러서. 배달원 신청 내역이 쭉 있는데 배달원 신청에서 가끔 이제 주소가 바뀌신 분도 제각기 왔어요. 계세요.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지점장님들은 자기 소속 그 지점 소속에 있는 배달원들은 그 명단이 보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주소도 다시 검색하셔가지고 대신 수정해 줄 수 있고요. 아니고 고객이 직접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대리점 관리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또 배달원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 근무 시간이 미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무 시간이 미정으로 돼 있는, 이렇게 미정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셔서 나중에 어, 실제로 근무를 하루 모두 종일 할 것인지 오전만 할 것인지 오후만 할 것인지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런 분들만 저희가 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매칭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점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지점을 선택을 잘못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이사를 해가지고 나는 다른 지점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연락이 오신 분들은 이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관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그 방법은 공지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분 이관을 하신다 그러면 이관 요청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관을 내가 해줄 것인지 그분이 요청한 지점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관 신청하기를 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바로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접수만 됩니다. 접수만 됐다가 그 접수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관 처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또 문의가 왔어요. 가끔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 분명히 문자는 받았는데 여기에 명단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그분 이름하고 연락처를 가지고 직접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 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신청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아, 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그 본사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강영래 본부장님께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계획된 사업 그 프로세스입니다. 각 주체별로 사업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계약도 진행하고 계속 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어, 여기에 이제 그 관여되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CJ 대한통운과 무두의 배송입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역할이 간선 이동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간선 이동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CJ 쪽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본사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오늘 이야기가 됐고요. CJ 쪽에 사실 나가는 돈이 꽤 크거든요. 꽤 큰데 저희 그 우리 에즈프라이즈 쪽에서 본사와 또 본부장님, 지점장님들이 모두 가져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사실 이 간선 쪽에 그 지불이 되는데 이쪽에서 어, 실제로 고객한테 배달하는 것도 일을 달라라고 무리한 요구가 왔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일을 달라 자꾸 요구가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CJ 쪽에서 이걸 주지 않으면 자기들 일하지 않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어, 이제 CJ 쪽이 간선 이동을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뭐 저기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어, 결론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더 기회로서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 그 막대한 돈이 가지 않고 CJ로 가는 돈의 절반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배달 인력 쪽에 훨씬 더 배달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CJ 대한통운이 이 간선 이동이 어떤 역할이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물류 창고에서 동네 거점까지 이동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네, 친절하게 써주셔서 네, 제가 써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평소에 메모를 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은 현재 사실 택배 차량이 놀고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일이 없어가지고 쉬고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배단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제가 한 지점장님한테 저한테 보내신 지점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어, 자기 주변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 없습니까? 이런 문의들이 왔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런 차원에서 지점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것을 자체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충분히 현재 지점장님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 지점장님들 중에서도 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마 그런 문의들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나 저기 탑차 갖고 있는데 혹시 물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없냐라고 문의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론 저희는 지금 배달된 이제 이 중에는 우리 이제 거점으로 활용을 배달된 대리점 거점 장소를 만나나 그다음에 CJ 쪽의 장소를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CJ 쪽하고 일을 같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점 확보하는데 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만나 쪽에 충분한 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전국에 아, 크린토피아라고 아시죠? 크린토피아가 약 한 400개 정도 지점이 있는데요. 저기 동네마다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거점으로 자기들이 제공하겠다. 대신 건당 얼마씩 사용료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장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점이 운영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점은 첫 번째가 아까 장소예요. 장소고 두 번째가 운영 인력이에요. 세 번째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거의 95% 이상 개발이 끝나고 사실 개발이 1차 끝났는데
테스트 과정에서 좀 더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장소 확보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운영 인력이 이제 그다음 문제입니다. 운영 인력은 저희가 만나 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게 되고요. 또 현재 지점장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배단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거점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 여러 명이 계세요. 그래서 또 거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모집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이제 거의 3천 명가량 지금 배달원 모집이 됐었잖아요. 그분들을 그 상담을 해보셨고, 저도 전화 문의를 그 지점장님들에게 문자가 가지만은 그분들이 제 번호로 문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실제로 상담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충분히 거점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CJ에 꼭 그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필요하면은 크레토피아나 이런 걸 통해서 장소를 확보하고 저희 이제 운영 인력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희도 그러면 이거 일 제대로 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 자, 아까 CJ 쪽에 간선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다음 배달 대행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에즈 프라이데이 쪽으로 오는 거. 아까 우리 이제 배달원들에게 주는 수당 말고요. 그거 말고 저희 쪽에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본사에서 그 또 본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1.5배가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것들이 어 그 저희 이제 현재 본부장님이든지 지점장님이나 또 그 수익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또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궁금하시는 게 그럼 배달은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 이야기죠. 그죠? 예. 배달 그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사실 그 막 한쪽에서는 답답하게, 아니, 저기 막 생각하기도 했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질문을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아, 첫 번째, 그 지금 운송 수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운송 수단은,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그 본사도 어 실제로 본사의 직원들이 그 새로 세팅이 되고 전문가들이 이제 실제로 움직이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파악이 되고 확인되고 있는데 승용차는 그 배달에 사용할 수 없다. 승용차를 배달에 사용하게 되면은 어 그 범칙금이 300만 원입니다. 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그 전에 쿠팡 플렉스라든지 그쪽에서 했는데, 왜냐면은, 기존에 그냥 물건을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배송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는 그 송장이 붙어 있습니다. 송장이 있고 그 송장을 가지고 물건을 이동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업행위가 된다. 아무리 배달이지만은 그때부터 영업행위가 되고,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자가용 영업행위 하게 되면은 단속되잖아요. 그거 갖다가 똑같이 승용차는 배달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그 받았고요. 대신 그 이제 탑차라든가 배남바
노란색 그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남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지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거가 뭐냐, 어, 그 전기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본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냥 두 발 자전거 말고 세 발 전기 자전거를 그 권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발 자전거를 제가 이제 쭉그 그, 뭐 중국 쪽에 알리바바도 들어가 보고 우리나라 그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두꺼운 바퀴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그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세 발이기 때문에 뒤쪽이 넓어요. 그래서 화물을 싣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고요. 또 자전거 잘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에 비해서 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더 안전하다.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도 굉장히 충분했었고요.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달 신청하신 분들에게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배달 신청하신 분들의 약 90%가, 85%에서 90% 정도가 그 차량으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차량에 이제 승용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으시고 또 탑차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아,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간선 이동이나 거점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졌다는 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 제가 두 분 손 드신 분 사하구의 김민기 지점장님, 예, 마이크 여보세요? 켜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그 그린토피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뭐예요? 크린토피아요. 네네. 우리 저기 세탁소 있죠? 네. 우리 셀프 세탁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 맞나요? 제가 하도 전 크린토피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세- 대능리스트. 예, 세탁소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은 이제 한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배송할 때 거기에 물건을 계속 쌓아놓는 게 아니고 도착하면은 쌓았다가 바로 우리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분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비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당일 배송 관련된 부분 하루에 두 번, 이야기 되는데, 물론 이제 이따가 본부장님께서 폐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실제로 거점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지점장 회의 전체 회의할 때 네네. 저희가 누누이 지점장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량으로 관련되어 상담을 하는데 차 네네.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대번호판 없이. 근데 그때 개인 승용차 가지고는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점장들이 인원을 모집을 할 때 차량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제 모집을 했는데 지금 네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90%가 차량으로 모집이 됐는데 왜 그거를 이제 네네. 그 미리 그때부터 알아보셨으면은 지금 네.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용들을 본사 쪽에 문의를 하고 해왔는데, 그때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아까 또 여기 저기 톡방에, 저기 채팅방에도 쓰신 분처럼 실제로 이제 승용차 가지고 그 쿠팡 쪽에서 배달하신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저기 판결 난 사례들도 저희도 또 알아보게 됐거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그 네, 판례라든지 이 네, 현업에서 종사하시던 택배업이라든지 현업에 종사하시던 지점장분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전기 자전거로 위주로 이동을 구했을 건데 네네, 지금 뭐 지점장들 이제 지역마다 뭐 40명, 50명 구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네네, 이렇게 다시 저희가 카페에 올린 글들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처음에 저희가 CJ 그 포스트가 그 빠지고 나서 실제로 카페, 맘카페라든지 저희가 지금 그 올리고 있는 홍보 카페에 네. 여기는 지원을 해도 안 된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CJ가 빠지고 다시 구했는데 이제 또 차량이 안 된다고 하면 아, 그게 네네. 또 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차량 부분들을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저희 본부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방법이 없냐 계속 저도 물어봤거든요. 오늘 이제 어제 이제 그쪽 그 담당 전문 팀장하고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그 쿠팡 쪽에서 했던 것들은 어, 그 당시에는 직원으로 움직였을 때, 직원처럼 움직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은 그리고 그 차량 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크게 한 세 가지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개인이 운송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영업행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결과를 받아서 그럼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방법을 가능하면 전기자전거 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아니면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필요할 때 이제 그 배난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5km, 시속 25km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해서 자전거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해서 움직이면은 기름값도 안 들고 오히려 경비 측면에서는 더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제가 제가 추가 말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천 지점인데요. 여주 지점입니다. 아니, 아주, 네네. 요 사하고 아직 질문 다 안 끝났습니다. 네. 예, 여주 아, 지점입니다. 네, 잠깐만요. 예, 야, 예. 우리 말씀 저기 드려도 될까요? 김민기 지원장 이야기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먼저 그 말씀하세요. 처음에 그 간선 배송을 CJ에서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간선 배송을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본사라든지 지점장들한테 유리하다. 그러면은 네네. 이게 CJ 간선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시스템을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왜? 근데 이게 굳이 손해를 더 보면서 처음부터 CJ 간선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만나는 거점 운영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점장들이나 간선이라든지 거점 운영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뭐, 그럼 만나는 거점 운영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만나 쪽에서는? 음, 우리, 자, 본부장님 혹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연결돼서 6월 말부터 준비를 할 때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배송을 동네 2, 3km 범위 내에 있는
동네 배달을 할 때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이제 돌려봤을 때 전기 자전거가 그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기 자전거를 컨셉으로 잡아서 배달 도구를 쓰겠다. 메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마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알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럴 때 차로 하면 안 되느냐. 그 당시는 차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컨셉은 맨 처음에는 전기 자전거를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리면서 뭐 자가용으로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왔는데 정확한 법적 해석들이 안 나와서 그냥 놔둔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편하게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자가용들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럼 그걸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지배적으로 하셨던 걸로 해서 현재 퍼센테이지가 이제 뭐 90%까지 이제 올라가신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처음부터 전기 자전거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일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선이동 CJ 문제는 CJ가 물건을 우리한테 주는 것들도 있었고 당일 배송권을 또 간선 이동하는 것을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보던 것처럼 이커머스에서 물량이 나오면 이제 화주들이 창고에다 허브에다 갖다 놓겠죠. 허브에서 서브로 오고 서브에서 거점으로 오는 과정을 간선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CJ가 담당을 해서 1,000원씩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CJ 물량들이 당일 배송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CJ 내에서도 갖고 있는 물량들이 당일 배송으로 계속 넘어오는 것들이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물량들 중에 당일 배송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J에서는 거점에서 동네 배달하는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것들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달라 하는 과정들이 생겨서 그러면 우리 일자리에 없어지죠. 우리가 여태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절을 한 거죠. 그럼 우리도 CJ 입장에서도 그럼 간송을 우리가 이송 안 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런 과정에서 거점들이 필요했어요. 간선 이동하는 문제들도. 근데 간선 이동하는 문제는 우리는 허브가 필요 없어요. 서브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에 이미 우리 창고주 연합들이 골든허브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서울의 수도권에 25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갖고 또 부족하겠다 싶어서 25개를 해가지고 우리 그 거점 창고들이 5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거점으로 옮기는 문제는 허브에서 옮기는 문제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동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배달원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합차를 갖고 있는 인원들만 해도 또는 골든오브가 갖고 있는 각 창고에마다 10대 이상씩 화물차들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그럼 간선 이동이 가능하겠다. 그럼 CJ한테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건당 뭐 1,000원씩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망을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몇 개월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모집을 하다 보니 거점들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그 크린토피아 얘기가 나왔잖아요. 크린토피아에서 세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저기 세탁물을 모아가지고 공장에서 작업하는 공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장들이 전국에 한 3, 400개 있는가 봐요. 그것이 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쪽 공간을 줄 테니 우리 물건들을 취급할 겸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테니까 거기를 쓰면서 건당 얼마씩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럼 그 거점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CJ 거점을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거점은 CJ가 갖고 동네 거점은 CJ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이더 조직, 퀵을 서비스를 했었던 이제 만나가 라이더 조직 한 75%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만나가 갖고 있는 거점들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만나가 골든허브 코리아의 10% 지분을 갖고 우리는 만나의 지분을 3% 갖고 있으면서 스왑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우리 거점 지점장들이나 본부장님들 또는 배달원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일들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거점에 나가는 거나 여기 CJ 간선에서 나가는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 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강 대표님 마이크 네.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돼서 네. 현재 상황으로는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CJ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은 더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여주 지점장입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전거로 하게 되면 너무 소량이고 그거를 거점에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좀 차량이 잠깐만 하나 차량,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당일 배송 물건이 어떤 조건으로 선별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이커머스에서 못 들었습니다. 광고가 나갈 때 어떤 물건을 선별한다. 기준들이 있는데 몇 가지. 첫 번째는 작고 가볍고 네, 그건 들었습니다. 네. 비싼 물건들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탑차를 운영할 만큼 큰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량보다 훨씬 적은 거죠. 물이나 쌀이나 뭐 배추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으니까. 뭐 시계가 됐건 안경이 됐건 신발, 액세서리, 의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배송하는 장점들이죠. 대신에 전부 다 당일 배송권은 4,000원씩 책정돼서 나옵니다. 더불어 지금 펫 상품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전국의 펫 판매점이 전국에 한 1,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우선 300개에서 400개 정도 대형 매장부터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400개면 사실 우리 지점들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되잖아.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공급해 달라고 우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럼 얼마씩 줄 거냐? 우리가 지금 당일배송 4,000원 하고 있으니 4,000원 달라. 그럼 그 물건들은 CJ가 간선 이동해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매장에서 우리가 직접 갖다가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수수료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CJ 아니 그 이커머스 물량들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펫 상품들을 가지고 배송할 건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배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부장 미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건 조금 빨리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펫 상품들은 의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CJ가 없어진 것이 우리한테는 전화에 오게 되지 않았나. 본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으면서도 처음에 딱 들을 때는 그럼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몇 개월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체격이 좀 커진 거죠. 탑차들도 연결이 많이 좋아졌고 또 아까 이제 크린토피아 같은 것들이 참여하면서 거점들도 생기기도 하고 허브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시면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기 자전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이거 저기 전기 자전거인데요. 세발 자전거예요. 자전거보다 바퀴가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세 개니까 자전거 못 타시는 분도 타실 수 있어요. 훨씬 그래서 여러 안정감이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 뒤에 짐 실을 공간이 상당히 크죠? 예, 작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저기 저기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에 집어 넣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음, 생각만큼 전기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진 않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나 이제 대여 문제라든지 네, 또 이제 그 교통상의 법규 문제라든지 또 네. 이제 거점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될 텐데 그 거점까지 이동하는 하면서 거기는 그래도 동네가 아니라 조금 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도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골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조금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늘 이야기 드렸지만은 실제로 배달원들의 이동 거리가 한 2, 3km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 자전거 가지고 움직이는 훨씬 더 유리하다. 승용차 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디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셔요. 그러면은 가서 주차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대놓고 한데 이제 자전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주차가 편하죠. 네네. 이게 그런데 예. 거점까지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점 자체가 두세 개 동이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그가 속한 그 집에서 가까운 거점에서 그 지역을 움직이는 것이지 멀리 가서 저희가 택배하는 게 그 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이제 대여 방법은 어떻게 예, 됩니까? 네, 이 대여, 부분 조금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 자전거는 지금 페달이 있잖아요. 페달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면 또 25km 미만을 달리게 돼 있는 것이면 자전거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상을 달리거나 동력이 없이 수동이 없이 그냥 동력으로만 간다 그러면 오토바이로 취급이 돼서 보험료가 달라져 버려요.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는 두 발 자전거를 하느냐, 세 발 자전거를 하느냐, 네 발 자전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렌탈을 합니다. 뭐 3천 원이든 4천 원, 5천 원이든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납입이 끝나면 본인 거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네, 최소한 그렇다면, 낮춰서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천시나, 이제, 눈이 왔을 때, 이런 때가 굉장히 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1년에 눈 오는 날이 며칠이나 있을지 또는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뭐 오토바이들 라이더들 이동하면 뭐 방한복이나 방수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때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건 좀 감수를 좀 그래서 하셔야 돼요. 두 발 자전거보다 세 발 자전거가 훨씬 더 안정성이 좋고요. 미끄러짐도 적고요. 그래서 바퀴가 우리가 일반 자전거들은 사실 그 바퀴가 작잖아요. 그래 미끄러지기도 쉽고. 근데 이제 이거는 오히려 오토바이보다 더 안전하다는, 훨씬 더 네, 안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렌탈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렌탈하는데 월 9만 원 기준으로, 하루 3천 원 기준으로 해서 1년 렌탈하면 본인 소유가 되게끔 하는 이제 가격 구조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아마 거의 그 선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은 다시 이제 본사 담당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는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필요로 하신 분들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돈이 이쪽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대를 쓴다 그러면 대당 들어올 때는 돈 다 주고 들어와서 렌탈을 하는 거라서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준비가 되고 있다. 나중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내를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안내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 문자가 저희가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점장님들이 그 개별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사실 이제 아까 우비를 써야 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뭐 사실 저는 이제 눈 오는 것보다는 눈은 와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예 폭설이 와가지고 할 때는 아 저기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뭐 오토바이가 됐든 승용차 됐든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그 전기 자전거 이 세발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승용차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니까 전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요 처음에 이제 요 차량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송수나무 가능하다. 제가 요 본부장님하고 박영래 대표님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 저는 현업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네, 실제로 여기 지점장님들이 지금 뭐 1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뉴스들 다들 보셨죠? 뭐 태풍이 오든지 갑자기 강수가 일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침수가 돼서 거기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사망 사고가 있고 한데 배달 이제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로 타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콜이 손님들이 주문이 들어가고 나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에서 눈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오면 중단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쪽 같은 이제 업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물량이 내려오고 난 뒤에 뭐 그린토피아라든지 어디 저장창고가 나중에 계약이 돼가지고 거기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개념은 당일 배송인데 네, 실제로 물건이 내려온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왔다. 여름철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강수철입니다. 강수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같은 경우나 각 뭐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그걸 또 뭐 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걸 왜 중간에 물어보는데? 강수라든지 눈이라든지 안 물어봐도 이런 되는데. 것들이 지금 말이 계속 섞이는데 잠시만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그러면은 그때 이제 현업에서 비가 온다든지 저희가 이제 물량을 각 자, 그 거점에 지점장님. 받아놓은 네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해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예, 그런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매뉴얼이 다 있죠. 네, 저희들도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매뉴얼도 조만간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네네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네 문제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에 매뉴얼에 따라서 법적으로 통용되는 것들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매뉴얼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네, 그리고 질문 우리 두 강세리 건데요. 지점장님, 예, 손 드셨습니다. 아, 네, 예, 그 먼저 저기 아까 손들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배번호판이나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받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또 자차로 계속 하게 될 분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아직인 네, 거죠? 1차적으로 자차는 사용할 수 없다. 예, 말씀드렸고요. 어, 그러니까 화물차 중에서 배번호판이 있거나 영업용 차량은 바로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배번호판에 관련돼서는 본사에서 지금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은 그때 공지를 드릴 겁니다. 왜냐면 네. 배번호판을 받는 게 좀 까다로워요. 준비할 게 본사도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갖춰지고 나면 그때 이야기 드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 네.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있는데 네, 그 전기 자전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기준은 이제 보험료가 뭐 적게 나간다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영업용이 아닌 거라는 글들을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영업용이고 또 그리고 전기 자전거의 기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의 종류가 달라지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전기 자전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피가 큰데 그거를 집에 보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거점지나 뭐 전기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험, 보관 장소.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아까 먼저 드셨던 제가 손 분이 들은 것 갑자기 같은데. 네, 우리 그 전에 드셨던 분 계셨는데 갑자기 내리셨어요. 아니, 선산업 네, 예, 본부장님. 예.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네, 전에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배달원들에게. 네, 그러면 놀랄 것 같아요. 예, 우리 네, 지점장님들이 먼저 한 다음에 네. 보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정택승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지사 정택승이라고 합니다. 네, 회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적어놨는데요. 네, 간선 문제 말씀하셨을 때 네, 지금 대한통운이랑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뭐 다른 데랑 간선한다고 하셨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택배사 같은 경우는 보통 간선 문제는 네, 간선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네, 뭐 화물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간선을 이동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간선 회사에선 2.5톤부터 뭐 11톤, 25톤 트레일러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간선사랑 협의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거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좀 어떤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네, 저희가 뭐 잠깐만요. 정 배송 기자님. 구역이 그냥 무조건 정, 가깝다, 거점에서 무조건 가깝다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거점 위치를 정확하게 잠깐만요.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정장님, 기사님들 같은 잠깐만요. 경우는 지금 무조건 이제 어디서 물건을 받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냥 제가 무조건 2, 먼저 드려도 3km라고 될까요? 2, 3km 내로 저희가 무조건 거점을 잡을 거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혹시 정지점장님 택배 일을 해보셨나요? 지금 택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배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택배 상품이지만 물건은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에 송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배송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배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화물차에 화물 넘버를 단 차량들만 영업용 차량들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쿠팡이 당일 배송 시스템을 운영을 했을 때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대리점 개설을 진행을 한 거예요, 쿠팡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쿠팡 자체도 입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나 이런 오토바이로 배송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다 화물차로 이미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돼서 화물차로 바로 바꿀 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1월 1일부터 디젤 차는 생산도 안 되고 디젤 차는 배넘버가 발급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맞습니다. 전기차나 가스차만 네, 이제 배넘버가 발급이 되고 있고요.
가스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해도 빨라야 1년 반이 걸리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시기까지 걸립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들었을 땐 전기 자전거로 하면 될 것 같다.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저희 기사님들도 구해놨던 기사님들도 그때 가서 차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전기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중고차를 무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음, 지금 사업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게 해결이 돼서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배달원을 먼저 모집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 정확하게 시작하는지도 저희는 전달받은 것도 없고 거점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락이 자주 오신다고 많이 오신다고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렇게 문의 전화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도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람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대한통운이랑 이게 잘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수익성을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상 수익성보다는 진행 상황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다 네. 얘기하셨나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만 무조건 그 일단은 모집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잠깐 이제 답변 들으시고요. 네, 범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 지점장님은 한번 저하고 미팅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오늘 얘기들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자, 일단 전기차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기 그 전기 자전거라고 자전거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차를 네. 얘기를 하셔서. 아니요, 아까 전기 자전거도 제가 할 수 없는 그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건 우리가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거점 문제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거점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만나에서 가지고 있는 거점들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만나가 우리 지분을 10%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도 만나의 지분을 3%를 갖고 있어 수합해서 그래서 만나가 이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2달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나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여쭤볼게요. 오토바이들이 퀵 배달을 할 때 문제가 되나요? 거기에는 운송장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퀵도 운송장 붙기도 합니다. 따로 수기를 또 끊어서 주고 그거를 이제 서명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배 일들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오토바이를 잡고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건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바이 기준으로 전기 자전거 기준으로 택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점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거점 문제는 기존에 있는 만나 조직이 갖고 있는 거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보통 한 지점에 거점이 2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 초기에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점 문제는 그렇게 멀리 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2-3개 동, 서너 개 동을 합쳐서 한 거점을 하겠죠. 그 만나가 거점이 지점별로 두세 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점이 보통 동 같은 경우 많은 데는 막 10몇 군데가 있기도 해요. 그 지사별로 좀 지점별로 좀 다르겠지만요. 근데 그러니까 만나가 저희 갖고 있는 거점이 전국적으로 몇천 개가 있는데 그 만나 조직들도 다 우리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모집을 하다 보니 많게 우리가 이제 각 동마다 뭐 하고 싶죠.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그래 참여하는 업체가 거점들이 많지 않아서 2-3개 동에 하나씩 처음에는 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픽스된 건 아니에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항상 저번부터 이제 거점을 물어봤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거점이 어디, 예를 들어서 그냥 거점이 주소가 어딘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네네. 거기서 거점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있어요. 리스트들이 다 올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전화번호들도 전부 다 이제 부여가 될 텐데 그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내용들이 다 올 겁니다. 오늘 그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하려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 담당자 전부 다 지금 거점별로 리스트를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아, 지금 참가 인원 제한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만드느라고 그것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 어딨냐. 참가 인원을 풀어놨어야 되는데, 어디서 변경하는지 모르겠네. 질문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네. 저는 순천에 지점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이제 제가 이거를 받은 지가 지금 한 3일, 저번 주 금요일 날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오늘 처음 이렇게 이제 회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사실 뜻밖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 그 배송 일을 들었을 때 이제 본인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람들도 또 요즘 시장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반신반의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를 먹는 그 2,200원부터 이렇게 맞나요? 이 수당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줬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전혀 사회에 대해서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저도 그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거점을 떠나서 일단 회사 시스템은 회사에서 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신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택배도 해보고 퀵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또 다시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차가 있겠죠. 그걸로 이제 저도 그렇게 방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까지. 근데 이제 이거 회의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 일반 차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이 회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배송을 하려고 준비를 저한테 들었고 제가 이제 계속 컨택을 했죠. 이렇게 굉장히 괜찮고 또 수당도 괜찮고 그런데 차를 준비해서 네가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거 차도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세발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는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물건을 싣고 간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다 어려운 뭐 지역의 관계가 없겠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본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이제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본인 개인 차로 이렇게 컨택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최대한 빨리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안 모아진가를 봤더니,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이거를 전기 자전거를 구입한다든지,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막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사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말이 틀려져 버린 부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부장님.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자전거를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예, 특성상 뭐 법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가능하면 승용차를 자가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언제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나요? 제가 그럼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제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오늘 처음 발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처음 발표한 겁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 죄송합니다만 여기 모든 각지에 있는 지점장님들이 그거에 네.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수긍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사야 된다라는 거와 자, 나는 그 사겠습니다.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처음에 이 일들이 시작이 될 때, 예, 예, 강연태 대표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컨셉을 예, 전기 자전거로 가장 적합도가 좋다,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예, 예, 전기 자전거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 이제 편리에 따라서 지방 같은 데는 이미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 활용을 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의향들이 있어서 그냥 아, 그래도 되는가, 해도 부장님, 근데 되는가 보다. 상식적으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자전거로 배송을 가능합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예, 가장 적합성이 좋았어요. 강 대표님이 직접 타가지고 배송을 해봤고, 그러니까 한 아파트 건 할 때는 진입한다든가, 네, 아파트를 진입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니, 우리가 먼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권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들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 배송을 하는 걸 기본 컨셉을 잡아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2, 3km 범위 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배송을 하는 것을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그러면 그걸 몇 건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가볍고 작고 예. 비싼 것들을 위주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가볍고 이커머스에서는 그거는 아까 한정될 수는 없지 저기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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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발 자전거를 권장한 이유는 안전하다. 그다음에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아까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당일 배송으로 취급하는 물품들이 뭐 액세서리라든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취급 물품들을 충분하게 한 번 실을 때 뭐 5개에서 10건 이상 실을 수 있어요. 본부장님, 저희가 한 번 네네. 싣고 그냥 나가서 다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가 뭐 몇십 킬로 이동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루트를 정해가지고 그 루트를 한 바퀴 도는데 뭐 10건을 한 번에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눠서 2번, 3번에 나눠가지고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한 그건 번에 그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만약에 탑차가 있어서 그렇게 그 확실할 수는 차에가 예. 아니 그게 있으면 그걸로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승용차 만약에 영업 남발을 달고 하면은 승용차 사용할 수 있지만은 승용차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어, 그걸 미리 고지를 우리한테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인지하고 또 우리가 뽑은 사람들, 그 배송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담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OX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분은. 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요, 본부장님,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네. 들어서 제가 차를 따로 하나 샀어요. 그렇게 들어서 차로 할 수 있어서 차를 구입을 해서 경차를 구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오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승용 그러니까, 자가용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용은 안 돼요. 법적으로 하면은 벌금 무는데요. 한 번 걸리면 300만 원이에요.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아니, 아니, 그 말이 허용해주고 아니고, 이런 사항이 아니단 말이죠, 예, 현재는. 본부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네네. 그거를 해달라 억지를 쓰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전국에 있는 지점장님들이 그 전에 다 이렇게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예, 예, 알고 배송원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점장님 지금 시작하신 지 한 일주일 되셨잖아요. 저 3일 그러니까, 됐습니다. 3일.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그래, 달 전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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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예. 차량 부분, 예, 그 전체적으로 그 통계 보시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화물 운송 그 자격을 그 획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예.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건 이제 우리 이야기지만 배송원들은 그렇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배송원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예,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등록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그 이제 양해를 구원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본부장님, 이게 양해의 그런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의 나의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송원이 저한테 어느 정도의 인적 사항을 보고 주고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차로.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손재 이야기를 지점장님 했고,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예. 김용진입니다. 아, 예, 예, 승용차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예, 예, 이 자리에서 들었다 보니까 예. 예. 대부분 본부장님이나 모든 지점장들이 사실 다 멘붕 상태예요. 우리 예. 그게 지점장처럼 가장 문제 아닙니까? 다 그게 가장 멘붕 문제, 예. 상태인데, 예, 저도 어제 처음 잠시만요. 이야기를 잠시만요.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든지 뭐 배는 뭐 사용되는 차를 사용하든지 오토바이를 사용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대안 찾은 것이 아마 전기 자전거 같아요. 물론 전기 자전거도 저 뒤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바구니는 저 개념으로 쓸 수가 없어요. 뭐 많은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모집도 하셨는데 저희가 할 일은 이제 모집된 배송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도록 해야 되고 계속 가실 분들은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그러니까 수, 자, 저기 지점장님, 예, 예, 지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저도 어제 이야기 듣고 똑같은 저기 반응 느낌이었고요. 지금 와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배달원들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하신 분들 어떻게 되냐 그런 방법을 응?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봐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더 자세히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문제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모집 대신 배달원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미처 정확하게 이해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차량을 아,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은 배달으로서 자가용 가지고는 배달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그러면 논산지점 그, 지휘철입니다. 그 네네. 모든 소나기를 저희 지점에서 다 맞아야 되는데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배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도 원래적으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간파해서 우리들한테 정확한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고지 의무를 위반해버린 거고 본사 측에서 우리한테 고지가 안 되는 그 부분도 경우의 수를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열심히 영업해갖고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지금 폭탄 맞아온 거거든요. 이거를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 지점장님들 전체가 다 완전히 폭탄을 맞는 격이 돼버리고 뭐 네. 어디에서 물건이 갖고 왔냐 저는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물건의 정확한 게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이 통계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중요한 일반 차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부분에 회사에서는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 그걸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이제 모든 지점장님들 지금 다 똑같은 걱정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 다 자가용으로 해도 된다라고 기사님들 다 면접을 보셨을 텐데요. 예. 그거를 사실상 지금 그 면접 보신 분들한테 이제 와서 화물차 준비하셔라, 자격증 말도 안 되는 따셔라,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일단은 자, 예. 지점장님, 일단 제가 한마디만 아니 지점장님,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하십시오. 지금 쿠팡 택배에서 택배 네. 수수료를 내렸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도. 그 화물 넘버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저한테도 지금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리 있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광고를 지금 다시 올리시면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12월 안에 모든 협상은 끝날 거예요. 전국에 있는 쿠팡 모든 대리점들이랑 단가는 무조건 내려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아니 이제 단가가 이탈하시는 문제가 분, 아니고요. 지점장님 단가가 문제가 아니로 네, 일단 계약이라는 게 우리도 물론 구두 계약이지만 우리가 그 배송원들한테 전화로 통화하고 하면서 구두에 대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사에서 일러준 그렇죠. 그게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반이긴 위반하는 한데 사실상 지금 그러면 여건이 안 우리가 맞으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아니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박수천 지점장님, 김용진인데요. 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계속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야죠. 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기보다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는. 논산지점 지휘철입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 법적으로 자가용은 뭐 운행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뭐 그걸 뭐 저희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본사에서는 지금 한 3천 명 가량 모집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 7, 80%, 뭐 또 많게는 90%까지는 자차가 안 된다고 하면 빠져나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점이고 뭐 전기 자동차고 뭐 전기 자전거고 이게 사업 시행이 언제쯤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지금 전단지도 그 내용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네. 지금 본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지금 또 모집할 때도 뭐 1월쯤 뭐 수도권 뭐 저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12월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했었고, 근데 지금 다시 백지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모집하면 또 2, 3개월 안에는 뭐 아무 그런 지점장님 것도 할 수 혹시 없을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점장님 혹시 네. 전단지나 광고를 나갈 때 네. 차량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공지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나와 있는 거기, 광고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네, 그거로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광고문 안에는 네. 전단 그 다 통일을 시켜서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전기 자전거를 컨셉으로 해서 광고 전단을 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내보내드린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뭐, 예,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차로 지금, 자가용으로 지금 승용차로 하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다 빠지신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뭐, 한두 달, 뭐, 두석 달 정도는 또 지금 딜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본사에서는? 어쨌든 모집이 돼야지만 뭐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도 슉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광고도 나갈 것이고 뭐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배달원 모집이 안 되면 그런 것 자체가 시작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또 예. 뭐 한 달, 자, 두 달, 세 달 이렇게. 일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 지점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처럼 저 역시도 배송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지점장님께서 실제로 상담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저한테 오거든요. 어떤 배달원들은 자기가 뭐 갑자기 취업해가지고 저희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신해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자들이 저한테 옵니다. 지점장님들하고 통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핸드폰이 그래서 하루에도 문자를 수십 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물론 지점장님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좀 못하겠지만은 저 역시도 지점장님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자기가 당장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언제 시작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들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히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거냐.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게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 상관없이 지금 문제는 발생을 했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를 무책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저 역시도 똑같이 제가 이 업무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뭐, 여기 계신 지점장님보다 어쩌면은 실무적인 부분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분들에서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그만두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게 문제가 잠깐만요. 아니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이미 이제 아까 이야기드린 간선 이동 관련된 부분은 새로 저희가 조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은 또 진행을 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 본부장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
진짜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달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의 그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사장님 오늘 뭐 또 그 전무님 그 전부 다 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지점장님 느끼시는 것보다 더 제가 느끼는 건 더 강하거든요. 스트레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네. 이 자전거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부장님. 예를 아니요, 들어서 그 사람 자전거도 분명히 자전거 자전거로 대안이 어떻게 배송을 합니까? 그 세발 자전거로 짐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일반 어떻게, 애들이 아니고 전기 아니, 자전거는요. 전기 자전거를 어떻게 배송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전기 배송, 택배차로 배송을 합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그 부분에 일하는 사람, 대해서는 일하는 말씀을 하지 사람, 마시고요. 전기 자전거로 이미 본사에서 포인트를 잡으신 거라면 그거로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거로 이게, 지금 새로 그러면 모집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3,000명 모으는데 2개월, 3개월이 걸렸다면 이제 새로 모으려면 뭐 4개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 다 전국 본부장님들이 이게 메리트가 있어서 최대한 땡겼을 거 아닙니까? 구두상의 약속도 있었을 거고 계약적인 약속도 있었을 거고 또 본사에서 일러준 네? 본사에서 인져준 본인 차로 이거를 자차로 돌릴 수 있고 그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차로 해서 이걸 돌릴 수 있으니 이렇게 헛된 희망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좋다고 해주라 해서 등록을 시켰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차로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자전거를 사서 전기 자전거 이 세 개를 사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사든지 이걸로 해야 된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결혼해서 그만둘게요. 이거 딴 데 취업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폭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지점장님, 예, 지점장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대안 당장 없죠. 이거를 대안 그러면 없으면은 대안 없으시면은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아니 저희는 그 근다고 방법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결점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저희도 지금 먼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일단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일이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 책임을 따지면은 해결책이 나오나요? 만약에 안 따지고 계속하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현장에서 뛰는데 예. 여기에 대한 전혀 방어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자, 이렇게 지점장님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요. 지금 이제 가장 오래되신 분이 이제 2달 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배달원들이 그럼 그분의 생각을 모집이 듣고 되는 싶습니다. 과정에서 예? 네, 과정에서 그 배달원들이 그 전 단계로 저희는 이제 먼저 지점장님들을 먼저 그 세팅을 하게 그러면 됐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래서 두 달 된 본부장님이 일단 누구 계신 분 계시잖아요. 두 달 아까 된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저기 지점장님이 담당하시는 본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본부장님은 여주지점장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지점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주지점장입니다. 네네, 예, 이야기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먼저는 회사 측에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 지점장들하고 먼저 뭐 여러 번 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지점장들의 얘기들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자전거가 이제 어찌됐건 그 노상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 인도로 가는 것보다 이 자동차 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됐고 또 하나는 어 뭐지?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에 대해서 사하고 또 지점장님한테 하나, 문의하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네, 한 가지 방법은 제 생각인데,
여기까지 왔다면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이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승용차로 할 수 있는 사람 해라. 단,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없는지 제가 한번 또 궁금해집니다. 또 예. 사하고 이민기 승용차 관련된 씨는 거는요, 1차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저희, 어찌 보면은 저희, CJ도 저희 경쟁사가 될 거고요. 다른 택배 회사들이 전부 다 저희 경쟁사잖아요. 그쪽에서 그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죠. 100% 신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용 넘버 받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저희 논산지점 지휘철입니다. 네네. 그 대안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네. 일단은 저희가 배송원 모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 수단으로 소량의 그 택배를 당일 배송 택배 물건을 근처에 운송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필이었는데 지금 그게 사라진 이상 네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뭔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거점 얘기도 사실 나오긴 했는데 아니 거점도 지금 크린토피아 말씀도 하시고 지금 뭐 만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은 저번 주 그저번 주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리스트도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런 것도 본사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본인 집 근처에 이런 게 있지 않냐 여기에서 뭐 물건이 모입니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그럴 것입니다. 1월 중순일 것입니다. 뭐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게 배송원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다 배송원 안 모으면 우리는 광고 못 한다. 우리는 뭐 시작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지점장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네. 맞습니다. 전기 뭐 자전거든 뭐 이제는 운송수단은 어차피 법적으로 금지된 거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저기 배송하시려는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본사에서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 동의합니다. 논산지점장님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요 사하고 지점입니다. 근데 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컨셉으로 배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송을 이제 할 때 아까 전에 인도가 아닌 도로로 전기 자전거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오후 타임이든 이제 아침 타임, 오전 타임이든 배송을 할 때 자전거로 할 때는 도로로 나가서 25km 미만 속도로 운행을 할 때 그게 거점을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전거로 거점으로 반경 우리가 2km, 3km 아닌데 그러면 한 번에 2km까지 갔다가 오면 4km입니다. 3km로 잡으면 6km예요. 그러면 4km, 25km 속도의 미만의 속도로 도로로 주행을 해가지고 왕복 4km 내지 6km의 구간을 도대체 몇 번으로 그 도로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과연 배송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왔다 갔다 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아까 보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보험이 종합운송보험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그 이제 배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본사에서는 지금 만약에 승용차로 안 되면 지금 배번호판을 어떻게든 본사에서 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본사에서 배번호판 내줄 수 있다 이거를. 그리고 자전거 컨셉이 아니고 이거는 오토바이 또는 택배 이제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대 본사에서 배번호판을 내줄 수 있다. 기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지점에 이제 들어오면 지점장들이 배송 그 인력을 구할 때 본사에서 기사 계약을 하고 저희 쪽에서
배번호판을 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배번호판을 어떻게 빨리 저희 지점장들한테 내려줄 수 있는 그거를 빨리 마련을 해주신 게 나을 것 같고, 오토바이로 이 아까 전에 논산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송장이 들어가 있으면 오토바이로 배송을 해도 그게 택배로 치기 때문에 불법으로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유리합니다. 이게 자전거로 하기에는 우리가 거점으로부터 2km, 3km라고 말하지만,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저희 컨셉이 하루에 30건, 50건이 오전, 오후로 하면 하루에 60건에서 100건입니다. 근데 그걸 자전거로 했을 때는 분명히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게 2km가, 말이 2km지, 왔다 갔다 하면 왕복으로 보셔야 돼요. 왕복으로. 그래서 본사에서는 배번호판 관련된 거를 빠른 시일 안에 지점장님들께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 본사에서 어떻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 컨셉보다는 저희 지금 지점장님들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현업에 있는 지점장님들께서 택배도 종사하시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요 지점장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주셔야 돼요. 자전거로는 진짜 어려워요. 이 2km, 3km 말이 짧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2km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도 공장에 지점장님. 붙어져 있는 거를 일을 할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택배 화물차를 이제 배송 지금 이제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본사에서 배번호판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 요 두 개가 제일 큰 대안일 것 같아요. 자전거는 네, 어려워요. 네, 예. 네, 그 두 개가 알겠습니다. 대안일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거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 좀 정리돼서 이런 문제들이 없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뭐 2, 3km를 그냥 단지 2km, 3km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네에 있는 고객들에게 배송을 하면서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 2km, 3km 범위 내에 고객들 물건을 계속 딜리버리를 하면서 다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다른 컨셉이니까,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배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메모를 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일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뭐 내용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대안이 하나 생각이 나서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자전거로 여러 번 가는 거는 번거롭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차로 거점에서 한꺼번에 가져와서 집 앞에 차 놓고 자전거로 이렇게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차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안 되나요? 가져올 수 있다면 차로 거점에서 하나 한꺼번에 가져오고 승용차에 실어서 자전거로 옮기는 것 갈아타는 자체가 거.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송장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동시키는 거가 이제 영업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처음 이야기가 아니 결론이 들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방법들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아까 저희 배송원 분들이나 또 지점장님들 중에서 이미 기존에 택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부분들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또 그런 노력들도 한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은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또 대화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아시겠지만 다 녹음을 저희가 하고 있고 녹화가 다 돼 있고요.
이 내용 가지고 또 메모도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큰 사업에 우리 본사에서 송장을 가지고 배달할 거라고 몰랐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지금 스피커폰이라 좀 크게 들리는데, 일단 회사에서 그 법령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송장을 갖고 배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터진 저나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에 시스템이 거기에 법 쪽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법 관련된 법조팀도 있을 거고, 이렇게 크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회사를 알게 된 게 벌리는데, 제가 어제 처음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회사를 차리는데 그 법조팀도 있을 거고, 이걸 송장을 가지고 자, 배송을 하는 게 저기 잘못, 지점장님, 예, 지점장님,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해결책을 회사에 하나, 다른 예,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예. 저희는 전국에 이제 대리점을 그 조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게 본사팀이 그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돼서 제 말 좀 들으세요. 네네, 관련돼서 예. 저희도 정보를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확인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거든요. 위에서 본부장님이 주는 포스터 활용하고요. 본부장님이 위에 각 시스템은 알지 않습니까? 본부장 위에 다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조팀도 있을 거고, 거기 시스템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이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것을, 위반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승용차 관련돼서는 확인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저기 강현희 본부장님도 모르셨고요. 자, 한 가지, 그러면 해결 방안은, 음,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될 방안은요, 지금 우리가 본사에다가 배달원 신청 내역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전부 전화를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 짜장면 배달도요, 배달 인부도 신뢰가 있어야지 일을 하지, 그 사람이. 이렇게, 고지의 계약에 위반이 돼버린 상황이면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한테 해코지를 해본단 말입니다. 본부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본부하고 현재, 자, 지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요청합니다. 저희가 드렸던 배달을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니 본사에서 이 배달원한테 전화를 해서 본사에서 전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일단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하고 아니, 있다고 협의가 말씀을 문제가 아니라, 드렸잖아요. 협의로 해서 지금 이 시간을 끄는 게,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것은 먼저 배달원 신청 내역을 들어가셔가지고 전부 이분들한테 설득해서 해지를 하든 이분들한테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사에서요. 저희가 하는 네, 것은 사기꾼이 돼버려요. 저희는 사기꾼이 네, 돼버립니다. 시험장님 그렇게 공지하도록 할게요. 누구십니까? 배달원 전체에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하면 저한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해명들을 공지하도록 요청을 전화를, 했으니 그렇게 하도록 아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니,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상황이 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이러한 네. 부분에서 설득을 시켜야지, 고지 그 내용만 보내면 그 나머지 파편은 저희한테 다 예, 여기, 수천 지점장님, 예. 본부장님 제가 다 전화 드릴 테니까요.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그러니까, 현재는 방법을, 대책을 찾는 것이 1순위지. 아니, 이게 대책이 있어야지 말이죠. 대책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대책이 그러니까 그 없으면,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끊고요. 본부장님, 저랑 통화 좀 하실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합시다. 저희는 이제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족한 점들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랑 직접적으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사업적인 기회라고 하는 거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나가고 그 역할들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과 또 지점장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본사에서 아무리 본사라고 해도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실수한 겁니다. 본사에서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못했다가 급하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완벽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보세요? 이게 완벽한 것이었다면은 어쩌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방법을 협의를 해가지고 또 본부장님들 또 지점장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지금 논산지점 시간이 지휘처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예, 저희가 계약, 가맹이라고 해야 되나? 지점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 일자가 돼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통신비 플러스 가맹비 쪽으로 이렇게 100만 원 가량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사업 시행이 오픈하는 그 기준 일자로 1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서를 쓴 10월 달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아직 네네. 시행 오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실제로 어, 사업 자체가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10월 달, 어떤 분들은 이제 가장 빠른 분들이 지금 만 2달이 지나셨거든요. 그리고, 물론 계약서 자체는 그 이후에 작성을 했지만은, 잠깐만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장시간 동안 함께 열띠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찌됐건 저나 우리 또 본부장님, 또 각 지역 본부장님과 지점장님들 모두가 바라는 거는 이 사업이 가능한 빨리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이 조만간에 가능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팀들이 잘 준비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다 기록을 했고요. 또 녹화가 돼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본사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영래 본부장님 혹시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가능한 빨리빨리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즉시 공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드렸던 것들이나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돌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또 좋은 것들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